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세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세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버 스켈레톤을 만든 이유가 빠르게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만든 내역이고요. 해당 서버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서버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초기 구성을 할 거고요. 소스가 클라이언트 서버와 같이 섞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소스를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기 다른 코드의 구성을 연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가 만든 서버 스켈레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버 스켈레톤의 주요 부분의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선행 지식으로 서버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성하는 서버는 엔진엑스, 노드.js, 리액트의 구성입니다. 노드와 리액트 모두 타입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엔진엑스가 설치되면 먼저 엔진엑스가 외부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내용을 기본 디렉토리에서 찾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유저, 쉐어, 엔진엑스, html을 찾아서 요청받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록시 팩스로 노드에 요청을 넘기는 설정을 합니다. 만일 요청사항이 파일 요청으로 기본 디렉토리에 존재한다면 해당 파일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게 되는데요. 만일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드로 요청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노드의 기본으로 서버를 실행시켰다면 노드가 실행된 디렉토리의 퍼블릭 디렉토리를 노드의 기본 디렉토리가 됩니다. 해당 노드의 기본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고 서버가 구성한 API인지를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성이 리액트였죠? 요즘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의 라우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웹은 무조건 주소창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만일 특정 URL에 사이트를 직접 접근했고 해당 주소가 클라이언트의 라우터로 제어하는 URL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흐름은 엔진엑스에서 파일을 찾지 못해서 노드로 넘깁니다. 노드에서도 파일이 없고 서버의 API도 아닌다면 오류를 반환하냐?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인덱스 HTML을 넘겨서 클라이언트의 라우터인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관리하는 경로가 아닐 경우에 오류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알아야 셋업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몇 개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타입스크립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한번 컴파일되고 해당 파일을 실행하게 되죠. 제 경우에는 빌드 폴더에 빌드를 하도록 세팅하였습니다. 그러면 빌드 디렉토리에 있는 JS 파일들을 가지고 노드는 기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의 기본 디렉토리는 아무 변경사항이 없으면 퍼블릭이겠죠. 요즘에 많은 클라이언트가 원앱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리액트든 뷰든 앵귤러 등으로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언어로 개발하든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소스와 서버 소스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즉 서버 코드의 폴더와 클라이언트의 폴더가 독립적으로 있다고 가정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보통 클라이언트의 서버가 실행되고 여기에 개발 코드가 올라가서 실시간으로 코드가 변경되면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시간 코드 반영은 디렉토리를 감시하고 있다가 특정 파일이 변경되면 해당 파일을 다시 컴파일해서 리프레시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클라이언트도 노드를 다른 포트로 실행해서 이 위에 클라이언트 코드를 올리고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즉 개발단에는 서버 투 서버의 통신으로 클라이언트의 코드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가 클라이언트가 빌드를 하게 되면 스태틱으로 구성된 HTML 및 JS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 파일이 보통 빌드 폴더에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고 당연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성하는 링크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드가 기동하는 서버 빌드 폴더부터 시작인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퍼블릭 폴더를 삭제합니다. 이것을 클라이언트의 빌드 폴더를 가리키는 심볼릭 링크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빌드하는 파일들이 기본 폴더의 파일로 되게 되죠. 이에 클라이언트가 빌드한 결과물이 서버에 바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버의 스태틱 파일은 엔진엑스 폴더에 또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속도에 더 빠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코드는 계속 변경하는 코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등을 위해서 이 폴더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심볼릭 링크를 클라이언트 빌드 폴더에서 사용하는 엔진엑스의 스택 폴더를 심볼릭 링크를 걸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엑스에 올라간 파일도 노드의 클라이언트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을 아셔야지 클라이언트와 서버 코드를 분리하는 작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서버 콜드에 타입스크립트로 된 소스 파일을 빌드하면 빌드 폴더에 컴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소스 파일을 빌드하면 빌드 코드에 컴파일이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빌드 결과물은 스태틱의 HTML과 JS 파일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 퍼블릭에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고요. 이 퍼블릭을 다시 클라이언트의 빌드 폴더로 심볼릭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클라이언트의 빌드 결과물이 서버의 루트 결과물이 되는 거고요. 이 클라이언트의 빌드 폴더에 다시 심볼릭 링크를 엔진엑스에 관리하는 폴더들로 걸어준다는 얘기고요. 리소스 폴더에 걸어주면요. 결국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요청은 한 파일들이 엔진엑스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요청이 되고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발단이든 빌드 후의 결과값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서버 스켈레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주저리 제가 쭉 적어 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보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토큰을 관리하고 토큰에 맞는 유저 정보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API가 app.get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게 되면 너무 그게 코드가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걸 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구성하게 되면 서버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석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API에 특정 권한이 있는 유저만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API 앞에 게스트나 어드민 등을 붙여서 특정 API가 멤버냐 게스트냐 관리자 등이냐에 따라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추가가 가능하고요. API에서 또 유저 인포나 파람스, 쿼리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용 편의성을 좀 높여놨었고요. 체커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데이터 검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util과 util.ex, 체커 등의 ex를 기술해서 프로젝트에 맞는 함수들을 따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있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상 처리 응답 및 오유 처리를 좀 규격화하게 했습니다. API에서 슬로우가 발생해도 SED에 안전할 수 있게 했고요.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하는 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편의 기능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 및 업데이트 쿼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STD-lib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죠.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좀 모아놨습니다. npm run 셋업 같은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재설치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역을 기본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사용해가지고 빠르게 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 작업을 할 겁니다. 스켈레톤으로 서버 프로젝트를 생성할 거고요. 최신 모듈을 업데이트할 겁니다. 포트를 설정할 거고요. 서버를 실행해서 한번 동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니트 롤을 변경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이런 권한들이 맞도록 세팅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DB 셋업 스크립트를 변경을 해서 프로젝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설치가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DB 스키마를 작성을 할 거고요. npm 셋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거고요. 분리된 클라이언트와 노드를 연결해서 초기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세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노드 익스프레스 스켈레톤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서버를 만들 거고요. 그러면 스페이스 없었어요. 자, 그러면 깃을 지우고요. rm-f git
을 지우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겠죠. npm install 명령 ncu 고요. 그 다음에 npm start를 하면 포트 번호 좀 바꿔봅시다. 자, 포트 번호를 바꿔볼게요. sc 서브.ts 포트 번호는 뭘로 할까요? 420235로 하십시다. 오늘이 4월 22일이고요. 2023년도라서 그냥 해봤습니다. npm run dev를 해야 제가 dev로 요 컴파일을 맞춰놨기 때문에 npm start는 릴리즈 모드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자, 요게 나오는 게 됐으니 서버는 만들어졌고요. db 스키마를 짜야 되네요. 자, db 스키마를 짜고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되겠죠. 자, 제가 db는 init 룰과 init 테이블을 변경하면 되고요. 지금은 프로젝트 이름은 스페이스 헙 소사이어티로 한번 해봤고요. 드랍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요거를 한번 init 롤에 있는 거를 각자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롤을 다 지정했으면요. npm init npm run setup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셋업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 유저스 그냥 되기 때문에 그냥 t자를 붙여서 테이블을 명시하는 거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테이블 장명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 테이블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지금 목적은 커뮤니티인데 오픈형 커뮤니티와 프라이빗 커뮤니티, 개인형 커뮤니티 두 개를 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모가오라는 사이트를 제가 아시안보스에서 CTO로 있을 때 모가오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가 일반 사람들도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거랑 유사하게 지금도 프라이빗 커뮤니티와 오픈형 커뮤니티가 섞인 형태의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려고 하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포스트그레스가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면은 유사하게 닉네임을 지을 수가 있어서 닉네임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CIA 텍스트라는 거를 확장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배지와 엔티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 개념을 그냥 적용해서 유저를 구분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예전에는 멀티 사이즈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파일로 퉁칠까도 싶어요. 예전에는 채팅 파일이나 이런 것도 나눠서 이런 거는 선택사항인데 저도 지금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먼저 파일로 퉁치고 멀티 사이즈 파일로 나눠가지고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MDSM 이런 거를 따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이미 그 타입을 몇 개 보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타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파일 타입에 따라서 인포에 그냥 해당 정보, 추가 정보를 적을까도 싶어요. 그리고 요 템프 파일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회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 회원을 그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제반 그런 것들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아직 회원은 아니고 뭐 관리자 인증은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보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곳 할 때 이메일에서도 뭐 드래프트 기능 있죠. 그런 거를 보관은 하는 템프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언제라도 기간이 좀 지나면 지울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채팅 파일도 나눌 수가 있긴 있는데 예전에 그 채팅 파일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채팅 파일의 특징이 임시 파일 보내기 전에 임시 파일도 좀 생성을 하고 그래서 채팅 파일도 나눠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그런 것들은 다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나눴을 때 약간 모듈들이 좀 독립적이 될 수도 있긴 있죠. 각각 따로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진짜 선택사항이라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근데 이 한번 재밌는 거는 한번 해봤을 때 솔직히 이거 바꾸기가 쉽진 않거든요. 바꾸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저장된 녀석들을 다시 싹 바꾸려면 싹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에 만들 때는 뭐가 좋을지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SNS 로그인 카카오톡이나 그런 쪽을 위해 가지고 SNS 이메일을 위한 로그인 테이블을 한번 잠시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유저 쪽은 유저 쪽은 딱히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라스트 알람 체크 타임과 로그인 타임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을 건다는 거. 그리고 그룹은 지금은 안 쓸 건데요. 일단은 만들어 놨어요. 회사로 뭐 누군가가 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요거는 일단은 만들어 놨고요. 이 그룹이 만약에 누군가 회사 그룹을 하면 회사 계정이 뭔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룹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유저는 이 컴퍼니에 소속되게 해서 배지 컴퍼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유저는 그 뭔가 회사 소속도 해당 회사 소속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예전에 제 영상에서 뭐 배지와 이런 엔티티 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그건 없을 거고 이거는 디스플레이 네임을 다 유니크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참고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스페이스 헙 소사이어티 하고 관리자 계정이죠. 제 아이디는 일단은 등록을 해놨어요. 이게 미리 포비든 하려고 하는 이름과 이름이나 가입한 유저 이름 디스플레이 네임을 여기에 적게 되고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고 하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네임이 유니크해지겠죠. 요거는 뭐 포스트에서 예전에 말했듯이 이것도 영상에 다
솔직히 여기 있는 테이블은 제가 기존의 영상에 다 공유한 내용들을 그냥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면 지금은 처음에는 간단하지만 이제 점점 여러 컬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유저 블록은 요거는 진짜 이 지금 말한 모든 게 지난 영상에 다 있긴 있는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 때 블록 기능이 없으면 예전에 그 iOS에서 리젝 당할 수 있어서 이 블록 기능은 블록 유저를 차단하는 기능과 하이드하는 기능, 그 포스트를 하이드하는 기능, 뭐 그런 것들은 필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하는 기능도 필수예요. 그 특정 포스트가 뭐 레포트를 해서 이런 거를 관리하는 기능도 이것도 필수입니다. 채팅룸은 뭐 그냥 여러 채팅룸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트레이드 채팅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이렉트 메시지의 채팅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런 채팅룸마다 뭐 여러 그 타입이나 저장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완전 기본적인 상위 그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푸시 노티피케이션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커뮤니티가 모가오라는 아시안보스에서 했던 때는 케이브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페이스로 했고요. 뭐 지금은 썸네일과 배너만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일단 먼저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를 갖고 있는 요런 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또 이것도 맨 처음에 했던 무한 포스트 요 개념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보트나 하이드 기능, 그 다음에 알람 기능 정도가 있을 거겠네요. 알람을 약간 카테고리와 서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요. 이게 어떤 형태, 유형과 서카테 이 두 개로 어떤 유형의 알람인지 체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뭐 기본적인 형태의 커뮤니티와 그런 거를 한번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런 거는 만들어가면서 중간중간 필요하면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이 테이블까지 만들었으면 그래서 npm run 셋업을 하게 되면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드랍을 하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재구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지금 init 테이블에 있는 내역 있죠? 이 녀석들을 다 재구축을 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db가 이렇게 하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 진짜 db를 갈아엎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요 갈아엎을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개발 서버를 엎을 때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다시 셋업을 해버리는 거를 넣어놨고요. 셋업을 할 때 초기 데이터도 함께 넣어주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db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들 거고요. 리액트 클라이언트, 타입스크립트 만든 리액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클라이언트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예, 클라이언트가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면 볼까요? 지금 기본적인 리액트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나왔으면 이거는 클라이언트고요.
리액트 클라이언트고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rm-rf 빌드 있죠. 요 cdsrc 요거를 퍼블릭을 지워줄 거예요. -rf 퍼블릭. 그리고요 rm-s 그 다음에 두 개 클라이언트를 여기 퍼블릭으로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링크가 클라이언트로 돼 있죠. 그러면 npm run dev로 들어가면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 되고요.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요. rm-rf 빌드를 다시 한번 지워주고요. npm run dev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될 거냐면 로컬호스트 사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로컬호스트 포트로 접속을 해보면요. 42023을 해보시면 아하, 지금 제가 잘못 걸었네요. 이거를 클라이언트를 걸어버리는 게 아니라 빌드를 들어가 가지고 rm 퍼블릭 rm-s 클라이언트의 빌드였을까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퍼블릭을 걸어주죠. 예, 그러면 그리고 다시 한번 예, 나왔죠. 결국 클라이언트는 컴파일을 하면 그 HTML하고 그런 게 빌드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npm 스타트로 해서 리액트로 개발을 하지만 서버에 올라갈 때는 빌드를 해가지고 스택 파일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스택 파일의 디렉토리를 퍼블릭에 걸어줘서 서버는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금 보시면 서버 코드 안에 클라이언트 코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리액트로 하던 앱을 뷰로 하던 그런 거에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하던 상관없이 그냥 코드를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코드와 서버 코드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